신문검사들이 기소를 안 했을 때는 기소를 안 할 아니면 기소를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개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책임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탄압이 탑압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서 여기 최고 전문가 하는 사람이 박범계 의원님까지 왜 또 끼어드십니까? 김남국 의원 가만 계세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자, 다른 의원님들은 좀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유성 군사안보지원사령관님. 네, 군사안보지원사령관 황유성 중장입니다. 네, 전에도 이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지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첩 업무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 절대적으로 잘 된다 못 된다를 판단하기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령관님은 2018년도에 떠들썩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해 가지고 그게 내란 음모의 증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상황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현직인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제한되는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죠. 본인이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이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안보지원 사령관에게 묻는 겁니다. 이 문건이 내란 음모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입니까?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본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단을 구성을 지시를 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엄령 문건 세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문건에 따라 계엄령을 발동했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이 1980년 5월처럼 쓰러져 갔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군의 정치 개입과 쿠데타 음모를 발본수에 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105일간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지금 무죄 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재수 전 사령관, 또 기무사의 모 소령 유명을 달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죠?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봤습니까?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105일간 204명을 집중 조사하고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장관님, 예, 이 문건이 내란 음모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탄핵 당시에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기무사가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보고서입니까? 지금 수사 중이라서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만은 그것은 기무사에서 만든 보고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해서는 2018년 3월에 군 인권센터라는 데서 문제 제기를 했고 직후에 송명무 당시 국방장관하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청와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갑자기 2018년 7월 9일 날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하고 바로 한 달여 뒤에 대통령령으로 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령부로 가거든요. 다분히 의도가 있다. 지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기무사 시절과 안보지원사령부 시절 비교할 때 방첩 등 고위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방첩 분야에서는 많이 취약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께서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믿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대한민국 합참의장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께서 청와대 안보실의 북한 선박 납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라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한테 불려가가지고 4시간을 조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군 사기를 짓밟아 놓고 지금에 와서야 국민이 군을 믿게 하여야 한다. 합참의장이 일개 청와대 행정관한테 불려가 조사를 받게끔. 그러면 이 당시 군은 어땠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국가안보실이 그 얼마 뒤에 북한 선박 인원이 관할 수역 내 발견 시 대응 매뉴얼 이걸 제정해 갖고 시달을 합니다. 이것 또한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한 선박이 단순 진입으로 확인 시 현장에서 태거 또는 송환하라. 합심도 안 해보고 이게 단순 진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장관님?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해군 해경의 초동 조치와 관련해서 그 외 기타 불필요한 내용은 확인을 자제하라. 이게 당시 청와대였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예, 지금 네?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후에 2017년도에 NLL 침범 북한 선박이 20사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 몇 척이나 되는 줄 압니까? NLL 침범한 북한 선박이 392척으로 16배나 증가합니다. 장관님, 세밀하게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스템을 붕괴시킨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점 과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중앙검사장님, 예. 작년 12월 5일 전후로 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15명 기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도 고발 대상이었습니까?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왜 그때 기소가 안 됐죠?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리 기소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건데 그때 기소를 못한 것은 조금 전에 정점식 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친문 검사로 알려졌던 검사들이 검사장을 하고 담당 차장을 하고 했는데 그걸 기소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 기소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대선 정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박범계 장관께서 제일 잘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주장은 늘 합니다. 설명이 아직 없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 받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그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수사가 마무리되면 처분 마무리 사건 처리하게 되면 처분 내용이나 그 사유, 그 경과 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사는 정확해야 하는 것도 생명이지만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검사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욱 검사님 아시겠죠? 대답이 왜 적습니까?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신속하게 예, 정확하고 수사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예. 다들 해주십시오. 남부 검사님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동부 검사님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만 합시다. 네. 3분 드릴까요? 1분 드릴까요? 두 번째 아마 김도 한 위원장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김도 위원장님의 그 지적에 답할 의무가 없어요. 내가 왜 그 답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 손가락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 오늘도 중앙대 검사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25회 공판죄고 여러 가지를 지금 점검하고 확인 중이다. 기존 진술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자,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소 여부가 판단이 될 정도 같으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수사 결론을 내는 게 맞지요. 근데 아직 수사 결론 못 내고 있고 위원장은 지금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지금 새로운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실제로 공판 내용에서 그동안 국민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뭐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아니야. 자, 거기 우리 그러니까 중앙지검장한테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 아니, 제가 아, 중앙검사장 잠시 계세요. 예, 잠시 예,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정당당하면 지금 불기소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현재까지 그렇게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럼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되셨지? 제가 국감 봤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렇게 함부로 내가 다 알 것이다. 뭘 다 알아요, 알기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이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나에 대해서 뭘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말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기해 보세요. 다 끝났습니까? 이런 거죠. 중앙검사장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그 당시에는 기소가 안 됐고 그 후에 공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주장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수사가 그 12월 5일 수사 기소할 시점까지 확인되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확인 못하고 발견되는 새로운 사실들인지 이걸 점검하고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친문 검사들이 새로운 공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들을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친문 검사들이 기소를 안 했을 때는 기소를 안 할 아니면 기소를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왜 그때 불기소든 기소든 결정을 하지 않았냐. 그러면 대선 전국에서 강력 야권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데 그 관심 사안에 대해서 중앙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분명히 하였을 것이다. 그걸 알 것이다.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주장하니까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같은 당에 있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왜 기소를 못했는지 논의를 하고 특검을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저는 처음부터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만하시죠. 국방부 군사법원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낙탄 사고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질의를 마쳤는데 조정훈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그랬나 내 뉘앙스가 그랬나 그래서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 한두 분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당신 그 발언을 듣고 오히려 주사파가 아니구나 이런 농담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일이길래 조정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까 하고 제가 어제 속기록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 최고 전원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들인데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표현이 잘못된 줄 알고 속기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지는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라는 걸로 수정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정훈 의원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요. 방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하셨습니다. 했죠. 저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존엄이란 단어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속기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지는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라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표현되었다면 이게 사과할 사안입니까?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인데요. 요즘 검찰의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어떻게 이걸 제가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정말 그렇게 인식하시고 발언하셨다면 저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취지는 분명하게 우리 이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분명한 이 비난과 비판이었고 다시 반복드리지만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이건 분명한 일종의 조롱이다, 야유였다 그런 표현이었다. 이걸 전우명답 다 잘라버리고 북한의 최고 존엄이었다 라고만 얘기하신 거 무슨 숨은 의도나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면 정중하게 사과드릴 것을 조정훈 의원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발언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님께서 저를 언급하실 게 저도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의 맥락은 제가 듣기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만 미사일이 잘못 발사된 거에 대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과락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속기록이 아니라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우리 국민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에서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된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고 존엄이란 단어 북한 체제를 상징하고 북한 체제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연토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절대로 농담이라도 최고 존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선수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농담이 있고 할 수 없는 농담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기동민 의원님께서 그것을 언급하는 그 맥락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락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 제 이해가 전 맞다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 의사에 관계없이 피격하고 소각한 것을 사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강력한 유감의 표시를 하고 그 사과의 진정성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발사한 미사일이 잘못 돼서 대통령이 사과 안 한다는 것에 덧붙여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제 생각에 제가 정치 경력이 짧지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하시면 될 일을 의도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신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취록이 문제가 아니라 영상이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기동림 의원님의 발언의 맥락과 제 반대 발언의 맥락을 들어보시고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 국민 정서에 무엇이 맞는지,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 행동을 피격하고 포박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난의 문제가 집중되지 않고 이상한 다른 문제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유감을 표시합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네. 자, 기동 이번에도 반론의 기회를 주셨고 이거는 왜냐하면 제 논점 자체를 완전히 흘려버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제 아니 그래서요. 자, 아니 이 발언 기회를 주세요. 1분만 드릴까요? 이거 발언 기회를 1분만 드릴까? 1분만 드릴까? 2분 주십시오. 2분 주. 2분 드려. 뭘 더 빡하게. 이거는 심각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어떻게? 자, 신상 발언하십시오.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의례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 비유의 과정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도 아닌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갖다 붙입니까? 아무리 맥락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하고 창조하는 그 조정원 의원님의 상상력이 놀랍고요. 그렇게 아무런 표현도 하면 안 된다.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가 풍자와 해악의 영역에서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고 방식이 윤석열차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경직된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변화하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 농담하지 않았고요.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 없고 정치적 풍자였습니다. 그걸 농담으로 비하하지 마시고요. 명백한 저의 정치적 견해인 것이고 그리고 최고 존엄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런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풍자와 조롱과 야유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어요. 북한의 최고 통치자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풍자와 조롱, 야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고 존엄이라는 말 한마디를 썼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런 편협한 세계관 정말 납득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른 국회의원의 얘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협하고 해석해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시고 제 발언의 진위가 이런 것이었고 분명하게 지금까지 속기록까지 읽어드렸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논점들을 다른 데로 돌리시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세요? 참. 자, 조정훈 의원님 꼭 하셔야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동훈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비유, 해악, 정치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장은 매우 엄중한 자리였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해서 되는 발언에 선이 있고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맥락이 우리의 국민이 월북 의지와 관계없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고 소격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이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원 의원님 행동이 그랬어요. 아이고, 제 행동은요. 기동민 간사님 들어보세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아니면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의사 진행 다른데. 자, 기동민 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제 의사 진행 자, 발언인데 기동민 간사님, 조정훈 의원 발언 이게 민주주의 시간이니까. 원칙에 맞습니까? 제가 의원님 발언할 때 한마디라고 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기동민 간사님 좀 차분하게 하세요. 아니, 저는 제 시간 다시 주실 걸 요구합니다. 제 신상 발언 시간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왜곡하면 되지 않는 거라고요. 왜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저장해서 멋대로 마음대로 국민들한테 공표를 합니까? 자, 제가 뭘 얘기했는지 저 위원장님 아니, 저에게 기동민 시간 간사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간사님,
좀 차분하게. 아무리 발언권을 주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졌던 제 발언권 1분 다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속기록까지 다 읽어드렸는데 기동민 간사님 제 신상 발언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이 자, 민주당 자, 간사님 다음 발언. 자, 우리 기동민 간사님 두 번 하셨기 때문에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갚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는데 2분 동안 잠시만. 참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교육을 남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자, 분노하지 마세요. 자, 두 분. 자, 두 분.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 그럼 남의 표현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자. 신상 발언을 할 때 왜 자꾸 끼어드세요? 제가 박근혜 의원 발언할 때 지난 두 달 박범계 의원님까지 왜 또 끼어드십니까? 아니 좀 두 분이서 정리돼 가는데. 있다고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박범계 의원님, 이만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뭘 비겁해라고 하는 이런 말이야. 그리고 더 이상 신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네, 조정원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신상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는 걸 내가 오늘 국민 박범계 의원님, 제 신상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원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국민인지 아니니까. 아니 그럼 무슨 말을 그렇게 상대 의원한테? 아니 신상 발언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주신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 가만 계세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 그거 말할 수 있죠. 가만 계세요. 왜 박범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더 크게 합니까? 두 분 신상 발언 두 번씩 하고 나면 되고 어떻게 다른 의원들한테 정의롭지 못하니 뭐 자격이 없다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조정원 의원이 좀 자중하십시오, 다들. 의원에 대한 동료 의원의 표현을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아니 그걸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주면서 내가 그거는 박범계 의원 밖에 가서 성명으로 하십시오. 안 주실 거라고 하잖아 지금. 안 주실 거냐고. 아니 무슨 자격으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재단을 하십니까? 자, 동료 의원의 발언 표현이 그래서 신상 발언을 드렸지 않습니까? 두 분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실 거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범계 의원께서 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세요. 예. 자, 조정훈 의원님, 이분 신상 발언. 네, 조정은입니다. 저는 기동민 의원님의 정치적 견해 아니, 제가 뭐 발언할 때 좀 가만히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발언 끝났다고 아니, 얘기하고 안 한다고 얘기했으면 그만 그 소리 붙여야지. 아니 제가 1분만 얘기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끝났다고 얘기해서 정훈이 대사 아니 그 기동민 간사님 잠시만요. 누가 그랬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그런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조정훈 의원 시간 끄세요. 일단. 이런 경우가 조정훈 의원 전혀 맥락이 다른데 그렇게 선수선동하고 저 앞뒤 다 잘라버리면서 아니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는데 자, 조정원 의원이 저를 그렇게 규정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게 하세요. 내가 조정원 의원님한테는 룰을 지켜야 돼. 룰을 모르겠어요. 한거 있습니까? 이게 정치적 견해라고요. 국감장에서 이유를 농담으로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견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하고 이건 NLL 아닙니까? 자, 조정훈 의원님. 자, 다른 의원님들은 좀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자격이 제가 있는지. 기억나? 박범계 의원님. 반말하시죠 저한테. 2달 전에 하신 거 기억나세요? 2달 전에 뭐 했습니까? 제가 지금 발언 좀 하고 2달 전에 하신 거 다른 거 기억나세요? 얻어서 얘기하십시오. 자, 왜 사람이 그렇게 되냐고요? 자, 지금 제가 박범계한테 왜 사람이 그렇게 자,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제 발언 기회를 1분 24초 남았으니까 아니, 기동민 간사 2번 말씀하셨고 조정훈 의원 2번 말씀하시면 정리될 일을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님 정의로우세요? 박범계 의원님 정의로우세요? 저보다 정의로우세요? 예.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앙지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난 기사인데요. 서욱 전 장관 그리고 해경청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언제 결재하셨어요? 그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오늘 오전 12시 전후 영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혐의는 뭡니까? 죄명은 서욱과 김홍희 두 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 등입니다. 추가 제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고도 더 추가 죄명이 있다고요? 사람별로 다른 제명들이 있습니다. 네. 뭐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바를 종합을 해보면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혐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밈스 삭제 그리고 두 번째로 9월 23일 합참의 초도 판단이 9월 24일 합참의 종합 분석 결과가 되는 과정에서 월북 내용이 들어갔다. 이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크게 틀리진 않죠.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공보 규정에 의하면 사건 관계인 인권,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이상은 말씀 못 하신다는 어렵습니다. 얘기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밈스 삭제가 아마 직권남용인 것 같고 이 합참의 종합 분석 결과가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인 것 같은데 전제 사실을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네, 전제하고 알겠습니다. 추가 네, 질문 드리는 제가 것은 질문 답변 드릴 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네,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정받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자 밈스 삭제 같은 경우에 서욱 원장이 인정이 된다면 거의 동일한 시각대에 국정원에서도 40여 건이 삭제가 됐어요. 이러면 박지원 원장도 구속 대상이겠네요. 가정적 이것도- 상황을 전제로 답변 드릴 수 네. 또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초도 판단 9월 23일에 초도 판단에 뭐 조끼, 신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안보실이 알려줬다. 이게 지금 감사원의 보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의 보도 자료를 보면 23일이 24일로 되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은 서훈 원장, 안보실이 하는 거고 서욱 장관은 보조적인 역할로 나와 있어요. 보조적인 역할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냥 들었다는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서훈 원장도 당연히 구속 대상인 걸로 보입니다. 마찬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경청장 내용인데 해경청장의 그 감사원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한자 문제가 나와요.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뭐 영장을 치셨으니 이게 내용이 뭔지 저 검사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거고 그걸 본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건 인정을 하시죠? 제가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한자가 프린트된 형태인지 아니면
누가 수기로 매직으로 쓴 건지 그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는 SI에 있는 정보입니다. 한자라는 게. 하지만 애초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참정보본부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의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지만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럼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절차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이 도대체 오늘 영장을 친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욱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13일 소환 조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에는 2주 전에 감사원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검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감사원에는 3일 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 관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 진행 경과와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루 다녀온 서욱 장관에게 바로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됩니까? 전직 긴밀히 장관에게? 협조가 되는데 수사 의뢰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거 얘기는 여하튼 저는 감사원이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검찰 대신에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치워주고 검찰이 그 깔려진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타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실질적 알겠습니다. 진실 자, 발견의 제가 마무리 필요성은 짓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과거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YS 때 제가 검찰을 출두했는데 그때 서울지검의 고 차장검사입니다.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검찰이 당시 권력의 주군이 뭐니 하던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책임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검장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유동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답변하시대요. 왜냐하면 그 왜 그러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아까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 계속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릅니다, 했는데 의원님. 구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 했지만 전부 다 부인하고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김의겸 의원께서는 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도 그렇다면 수사 중인 그거를 사건과 지금위원장님 제가 부득이하게 질의하고 설명을 할 있으니까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검장님 제가 질의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본론의 질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기준이 질의하신 뭐하다. 거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오전 오후에 다 의원님들이 자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저 질문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오전 오후에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지검장님 지금 당황하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손을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직 본론 당황 안 질문하진 하셨어요. 않았어요. 질문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전 오후에 여야 의원님들이 개별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다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야 의원님들이 전혀 다 다른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에서 그런 거에 설명드렸습니다.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까 김우겸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도 다 이야기를 하고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했다라고 구체적인 이야기하고요. 또 유동규 지금 관련되어서 석방될지 모른다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금 이상하다. 병합 신청에 대한 자, 결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걸 얘기한 그다음에 겁니다.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면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에게는 피의자를 통해서 검찰에서 면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접견 자체를 불허하는 방법으로 만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 과정은 향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뭐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말 안 하시고 상세하게 불법적인 게 설명한다면서 아니라는 피해가시잖아요. 취지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저는 그냥 제 이야기 해도 됩니까? 제가 파악한 바? 해보십시오. 자 변호인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 그게 면담의 형식인지 조사의 형식인지 그 형식을 불허하고 사실상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 조력권을 수감자 지금 유동규 씨가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변호인이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 통신 자체를 불허해가지고 변호인이 입회하려고 온 변호사에게 직접 대면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계속 항의하니까 검사실에서 간접적으로 수감자가 오늘 안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전언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심되는 정황이 이 유동규 씨가 변호인이 만나자라고 하니까 이틀 뒤에 수감이 풀려날 것을 전제로 하면서 확신에 찬 의사로 만나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 씨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님도 풀려날 수 있다라는 식의 지금 취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나온 말이냐 아니면은 어떤 검찰에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압박과 협박, 회유, 강요 이런 것들을 받아서 검찰에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 그 대가로 풀려나는 거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왜 합리적 의심이냐면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평택지검에서 있었던 사건도 한 명의 사업가를 구속해 놓고 횡령과 관련되어서 임원과 해당 대표 똑같이 뭐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4번 동안 검찰에 불려나가서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 공직자와 관련된 내부물과 관련된 진술을 안 하니까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임원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횡령과 관련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니까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판사가 공소 사실과 관련되어서 이모 씨도 기소가 돼야 하는데 왜 기소가 되지 않았냐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 잠깐만요. 일입니다. 지검장님 이 사건뿐만 아니라 특수부의 여러 가지 특수수사 기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심지어는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까지 계속해서 불러서 조사 또는 면담 형식으로 수십여 차례 많게는 100여 차례까지 불러가지고 압박과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러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온당한 것인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중앙지검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중원장님 이건 중앙지검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방법 여기에 대해서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 정확히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되었냐 잘못되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어떤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 수감자를 조사나 면담 형식으로 해서 수십차 차례 심지어는 100여 차례까지 부른 것도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수사 방법이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부패 범죄를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조사 없이. 자, 잠시만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끊기고 막히고 했는데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서울검사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김의겸 의원께서나 김남국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의 문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 수사 문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문개전 수사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검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를 네. 진행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탐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홍 보검장님 함께 여쭤볼게요. 그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 못한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이게 정치 탄압인가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자말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전재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또 조수진 의원님도 하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어제 대통령실 앞을 다녀왔습니다. 탄압이 탑압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 얼마나 탄압이 세면 탑압이 됐겠습니까?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도 대검 국정감사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네? 목소리 너무 알아주세요. 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안 지어야죠 수사기관입니까? 제안 지어야죠